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 이종효입니다. 벌써 몇 주째 온 국민이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하야와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국의 거리를 뒤덮고 있습니다. 기업의 압력을 행사해서 수십억씩 기부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이 됐지만 여전히 물러날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는 탄핵으로 기울어지던 정국이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급변하고 있는 현 시국을 진단해보고 전 국민과 특히 전북 도민들의 저항과 투쟁에 대해서도 조명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용호 국민의당 남원 임실 순창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세우 전북시국회의 상임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천호성 전주교대 사회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황세연 전주교대 총학생회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리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지난 29일이죠. 화요일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 3차 담화에 대해서 먼저 그 내용과 의미부터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의원님, 야권이 표결을 당초에 추진했던 12월 2일에 딱 사흘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그러면은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여부를 국회에서 논의해달라 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시기적으로 이제 야 3당이 탄핵을 하겠다라고 하는 바로 코앞에 둔 담화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정치적 꼼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탄핵을 교란하겠다. 어떻게 해서 탄핵의 전선을 좀 붕괴시키겠다.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요. 더구나 그 내용을 보면 자기는 한 번도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 오로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그러나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퇴진이라는 말을 그래도 처음으로 썼다. 네. 그래서 그 담화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채울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이후에 예상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던진 공이 국회로 넘어왔는데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이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 이세우 대표님. 네, 그 시간 끌기다, 꼼수다 또는 뭐 갈라치기다 여러 가지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그 29일 담화 발표 이후에 저희 이제 전북 시국회의도 같이 지금 논의를 했는데 네. 뭐 한마디로 그냥 분노를 네. 참을 수가 없을 정도였었는데요. 그 처음에 3만 정도가 모여갖고 시작해서 그 11월 25일에는 200여만의 그 함성으로 확대된 국민들의 그 즉각적인 퇴진을 정면으로 저희들 거부한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요. 대통령 자신의 그 헌정유린 또 국정농단 이 중대 범죄 행위를 국가를 그 위한 공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강변을 하고 또 모든 잘못들을 전부 부인을 했습니다. 재벌과의 부패고리 그 연결고리의 핵심이 박근혜 자신이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 구속된 그 측근들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검찰의 수사 결과를 통해서 이제 백일하에 이렇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뭐 개인적 이익도 그 취하지 않았다고 그 거짓말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그 본인의 책임과 또 퇴진에 대한 결단 문제를 국회로 이렇게 떠넘기면서 여야 정치권의 논의를 통한 임기 단축을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아까 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것은 정권을 그냥 계속해서 놓지 않고 연장하려고 하는 정치적 술수라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을 또다시 농락한 행위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천호성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담화를 보면서요. 네. 대통령이 지금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는데요. 네. 왜 그렇게 느꼈냐면 저는 적어도 대통령 3차 담화에서 세 가지 문제를 느꼈는데 첫 번째 내용에 있어서입니다. 이거 본인이 인정하지 않고 직권남용이랄지 뇌물수수랄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데도
본인이 이걸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뭐 자기가 관리를 좀 잘못했을 뿐이지 나는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회에다가 자기 자신을 맡기겠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회라고 하는 곳은 기본적으로 권력 투쟁의 장일 뿐만이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국회를 국민들이 별로 믿지 않는 곳인데 더군다나 자기를 도와서 이렇게 국정을 농단까지 하고 문제가 오는 데까지 함께했던 새누리당도 함께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맡기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방법의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담화를 할 때 좀 진실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완전 일방적이에요. 누구의 얘기를 듣거나 뭐 기자들의 질문을 듣지도 않고 혼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아주 짧은 시간에 얘기해버리고 가는 이런 식의 담화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건 태도의 문제인데요. 적어도 국가 원수라고 한다면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일 줄 알고 또 반성할 줄도 알고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담화 내용을 보면. 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3차 담화를 통해서 국민들의 분노는 점점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이런 얘기에 국민과 국가는 없어요. 자기의 입장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공은 자기가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국회에 떠넘기다 보니까 완전히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황세현 전주교대 총학생회장도 나오고 계십니다. 교대 학생들이 최근에 시국 선언도 하고요. 동맹 휴업도 했습니다. 이 시국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있고 또 걱정, 우려 속에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박근혜 대통령 담화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를 이제 고려대학교의 한 학생이 네. SNS에 대학생 버전으로 네. 올려놓은 부분이 있어서 예. 거기에 대해 간단히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학생이 기말 과제를 하지 않아서 F 학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학생이 이제 교수님에게 찾아가서 저는 18년간 이 대학을 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왔고 그리고 자신은 이번 학기 내내 학업에 열중하였다. 그러나 이제 자신이 좀 주변에 놀기 좋아하는 친구들을 만나서 과제를 하지 못하였을 뿐이지 자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교수님한테 자신에게 학점을 달라라고 하니까 교수님의 입장에서 당연히 천호성 교수님도 어이가 없으시죠. 그런 학생이 있다면. 그래서 교수의 입장에서 나는 당연히 학점을 줄 수 없다라고 말을 하니까 도리어 그 학생은 그렇다면 자신에게 조기 졸업을 시켜달라. 그 결정은 교수님과 학과에 맡기도록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더욱이 이제 교수가 벙 쪄 있는 상태에서 오늘 너무 무거운 얘기를 하고 진중한 얘기를 해서 자신의 다 질문이나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듣도록 하겠다,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그 일반 학생들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에게 그렇게 말할 용기도 없을 것이고 깡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이제 뒤에 무언가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학생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런 SNS에 올라오는 글을 보고 공감을 많이 하고 그리고 분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박 대통령 담화 이후에 최근에 전국의 상황이라든지요, 시국의 상황이 또 급변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 전국의 상황을 공유하고 또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의원님, 예. 그 지난 화요일 이후 매일매일이 정말 그 새롭고요, 또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탄핵 정국이 그런데요. 대통령 탄핵 국회에서 어떻게 하긴 하는 건가요? 당연히 해야죠. 예. 하루라도 빨리 사실은 탄핵을 처리하고 싶습니다. 네. 정기국회 초반에라도 처리를 했으면 좋았는데 네. 처리가 되지 못해서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탄핵안은 발의 자체가 목적은 아니고요. 네. 어떻게든지 통과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네. 한번 탄핵안이 부결이 되면 다시는 같은 내용으로 또 발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하면 탄핵 발의안이 통과될 수 있을까에 네. 집중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야3당이 조금 공조가 흔들린 측면도 없잖아 있지만 어떻게든지 이번 정기국회까지 확실하게 끝내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야권이 아무리 숫자를 합쳐도 172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00명을 채워야지 이 통과가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비박에 적어도 28명 이상이 동조를 해줘야 되는데 이 비박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7일까지는 좀 기다려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그만두겠다고 하는 약속과 그리고 또 저희는 거기에 또 더 붙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국정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책임 총리를 임명하는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탄핵에 같이 하겠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좀 기다리는 상황이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떻게든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야3당이 공조하고 비박을 설득해서 확실히 끝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세우 대표님께 좀 네. 여쭤보겠습니다. 실제로 그 박 대통령 담화 이후에 뭐 이용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민주당과 국민의당 간의 공조 분위기가 다소 좀 흩어졌습니다. 균열과 혼선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네. 실제 목요일 날 그 두 당이 이렇게 발의하는데 이렇게 합의하지 못하면서 도내 시민사회단체도 국민의당 전북도당을 지금 점거 농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 대표님 어떻게 보시고 또 어떤 해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 이용호 의원님께서 좀 유감을 말씀 이렇게 네. 표시하셨는데요. 충분히 저희들도 그 국회 사항이라든가 또 조건들을 이미 뭐 다들 알고 있고 또 국민들도 지금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누리당의 비주류를 이야기하기보다도 이 야사 3당 공조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들 또 강조들을 하고 있고 또 거기와 더불어서 그 3당 공조뿐만 아니라 이 광장의 목소리 그리고 그 국민들을 좀 믿고 함께 해나가는 모습들이 좀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 국민들과 대화하고 호흡하는데 좀 소홀했던 것 같고 또 목소리를 듣는데 좀 외면을 좀 한 듯한 이런 예. 좀 모습들이 좀 보여서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전국을 헤쳐나가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겠다. 그래서 이제라도 한시 빨리 야 3당이 공조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들과 함께 그 촛불과 함께 이렇게 그 모습을 함께 하려고 하는 예. 그 자세가 상당히 좀 필요한 시기다. 예. 그래서 그걸 복원하는 것들 역점을 두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 예. 한 가지만 좀 제가 붙이면 네네. 될까요? 국민의당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분노를 받들어서 탄핵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만일 2일 날 아마 상정을 했다면 그걸 투표를 했다면 100% 통과 안 됩니다. 근데 100% 통과 안 될 걸 뻔히 알면서도 그걸 발의하고 처리한다는 것이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저희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만일 이게 부결이 됐다면 그때의 후폭풍이나 국민적 또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 상실감이나 이걸 어떻게 감당할까. 물론 국민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한테 다 맡기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추운 거리에서 계속 촛불 집회만 의지하고 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 때문에 사실 저희가 고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 교수님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방금 이용호 의원님께서 네. 발의 자체가 목적이냐 네. 통과를 시켜야 되느냐 네. 이 부분의 어떤 네. 고민의 지점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의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중요한데요. 예. 지금의 문제는 대통령의 헌법 질서 파괴와 비선 실세들의 국정농단에서부터 이 문제가 출발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본인이 해결하지 않고 지금 국회에다 공을 떠넘겼잖아요. 국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법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비박계나 새누리당에서는 지금 4월 퇴진, 6월 대선이라고 하는 것들을 자기들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자기들의 프레임대로 이 문제를 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까지 와서 계속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촛불 집회를 하다 보니까 탄핵까지 왔잖아요. 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는 정도를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정도라고 하는 것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지금 국회의원들도 다 우리 국민들이 선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을 섬기면서 우리 국민들의 요구를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국민들의 이미 우리 조사 결과 95% 정도가 대통령을 믿지 않습니다. 탄핵하라라고 하는 게 국민들의 요구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지체하지 않고 그리고 정치적인 협상에 의해서 타결된다는 것은 또 정치적인 문제에 의해서 다시 뒤집어질 수 있지만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딱 두 가지죠. 탄핵과 개헌밖에 없습니다. 탄핵하고 개헌. 이 두 가지를 법적으로 서둘러서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탄핵 문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탄핵 정족수의 새누리당의 어떤 협조, 그다음에 지원이 필요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특히 비박계, 비주류의 입장이 상당히 관심인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새누리당은 엊그제 그 의총을 통해서 당론을 정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여기서 정운천 의원,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 듣고 의견 듣고 또 새누리당 내부의 어떤 견해라든가 이런 거 듣고 다시 토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천 의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정 의원님, 새누리당이 당론으로요. 대통령 4월 퇴진, 6월 대선을 만장일치로 정했다고 이렇게 전해져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즉각 탄핵하겠다던 비주류 네. 정 의원님께서도 탄핵에 찬성한다라는 의견을 여러 차례 밝히신 바가 있는데요. 네, 입장이 바뀐 것 아닙니까? 일단 대통령의 3차 대국민 사과 담화가 있어서 네. 그게 국회로 공을 넘겼잖아요. 사실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좀 이번 대국민 담화에서 좀 뭔가 국민들한테 제대로 어필할 수 있는 사과가 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지요. 근데 이제 공을 넘겨놨으니까 이제 결국은 탄핵 아니면 하야인데 하야하는 거를 국정공백이 없는 가운데 그 질서 있는 퇴진으로 이렇게 하야를 시키겠다는 그러한 판단에 하에서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이제 4월 하야 퇴진 또 6월 대선 이러한 로드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서 안개를 좀 거쳐서 뭔가 확실하게 보여드리는 것이 좋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요. 저로서는 좀 아쉬운 게 대통령께서 좀 통절한 반성을 하고 퇴임 시점을 확실하게 좀 하고 퇴임 후에는 좀 감옥이라도 가겠다고 하는 국민들에게 뭔가 좀 보여줬어야 하는데 그게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니까 네. 예, 그 공이 이제 저희들한테 넘어와서 이렇게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새누리당이 그 야당과 협의하겠다는 일정도 있습니다. 네. 그 일정을 지키지 못하면 탄핵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그거에 이제 우리 비박이 계속 소개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네. 그동안에 어쨌든 국정공백을 메꾸고 지금 국민들이 분노를 어떻게든 수렴하면서도 또 이 국정공백을 메꿔서 질서 있게 넘어가야 그 국가가 안정이 될 거 아닌가 해가지고 지금 현재 선거관리 중립 내각까지 먼저 만들어서 사실 이번 탄핵이 성공하면 탄핵이 가결되면 황교안 총리가 대행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국민이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국민의 분노도 수렴하면서 어떻게 하면 정치적으로 야당과 여당이 좀 합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앞으로 하여튼 일주일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들이다. 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용호 의원님께 좀 예. 여쭤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이 현재로서는 탄핵하고 거리를 좀 약간 뒀네요. 그런데 탄핵 정족수는 200명이란 말입니다. 그 새누리당 지원이 필요한데요. 아까 뭐 탄핵은 국민의당으로서는 꼭 하겠다, 반드시 하겠다라는 의지를 여러 차례 표현하셨는데 예. 새누리당 지원 필요한데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로드맵을 짜가야 할까요? 지금 비박의 입장에서도 네. 우리 국민들이 수용할 정도의 명확한 대통령의 퇴진 일정과 예. 또 한 가지는 국정에서 즉시 손을 떼겠다고 하는 선언. 네. 거기에 야당에서 총리를 추천하면 모든 것을 거기에 넘기고 이선으로 후퇴하겠다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예. 사실 국민들이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비박도 국민들의 그 분노를 잘 알고 있고 그것이 결국 비박이
이 탄핵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나중에 탄핵이 부결되는 일이 생기면 아마 감당하기 어려울 거라고 봐요. 예.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에서 당론을 채택한 4월 퇴진과 6월 대선 이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네. 그건 기본이고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 또 담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정도가 이번 7일까지 확실히 대통령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고 아마 비박도 참여할 거라고 보는데요. 비박과 친박도 굉장히 나쁩니다. 네. 만약 대통령이 다시 국정을 잡고 계속 있으면 비박 죽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지금 분노에 비박이 견디기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마지노선을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 날은 9일로 잡고 밀어붙이면 된다고 봅니다. 네, 예, 교수님. 예. 그 현실적으로 지금 뭐 탄핵을 하기 위해서 예. 200명의 의원들이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네. 정치권에서 비박, 친박 이런 얘기를 하지 솔직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친박이나 비박이나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네. 이 정권에 동조를 했고 협력을 했기 때문에 이 사태까지 왔고 여기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 이 문제 해결에 키를 쥐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주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우리 국민들에게 요구를 한다면 국민들이 이걸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새누리당에서 결정을 한 4월 퇴진, 6월 그 대선 안에는 여러 가지 꼼수가 숨어 있는데 네. 뭐 반기문 씨가 와가지고 대선 후보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랄지 또는 무슨 보수 결집을 해야 되는 시간이랄지 기타 자기들이 시간을 가지고 그간 해왔던 많은 부조리와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은폐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것도 한일 군사보호협정을 강행 처리한다랄지 그다음에 역사 교과서 왜곡을 그대로 시행한다 할지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시라도 빨리 지금 대통령은 국정에 손을 떼고 정상적인 어떤 거국 중립 내각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질서 있는 퇴진하는데요. 질서 있는 퇴진이 뭡니까? 질서 있는 퇴진은 헌법에 규정된 대로 법에 의해서 가는 그 퇴진 방법이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이지 정치인들끼리 의심받고 믿음 주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정치인들끼리 협상하고 얘기해서 만들어내는 로드맵은 국민들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느끼는 것은 뭐 분명한 명백한 중대 범죄자 아닙니까? 근데 그 또 일말에 우리가 이제 기대들을 하고 있는데 빨리 그 기대를 정치권에서 좀 접는 게 좋겠다. 여러 가지 일련의 그 대처들을 보면은 명백하게 자기는 절대 물러날 수 없다. 이걸 확고부동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 혹시 하고 또 미련을 가지고 이제 좀 뭐 여러 가지 퇴진을 해줄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정말 뭐 끌어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예. 이런 상황에까지 오지 않았나. 도저히 뭐 그 상식이 통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원칙도 이렇게 통하지도 않고 그 모든 것이 이제 뭐 불통되어 있어서 이런 가운데에서는 저희들 뭐 계속해서 말씀드려 왔지만은 다 같이 좀 이렇게 힘을 합쳐서 예. 뭐 끌어내리는 쪽에 우리가 더 역점을 두고 이렇게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나 예.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황세현 회장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우선 계신가요? 최근에 한 연예인이 이제 네. 자신은 차라리 질서 없는 퇴진을 예, 바란다, 예. 질서 있는 퇴진을 바라지 않는다라고 예.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요. 예. 사실 우리 국민들은 정치인들이 말하는 질서 있는 퇴진을 원하지 않습니다. 네. 대통령이 내가 언제 퇴진하겠다, 나 4월 달에 퇴진하고 6월 달에 너희가 대선을 해라, 이렇게 말하는 대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요. 즉각적인 퇴진을 바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치인들은 국민의 뜻을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이제 비박계가 사실 친박 비박도 그 정치인들 안에서 나오는 말이지 같은 새누리당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새누리당은 탄핵을 하려는 신용만 보이고 있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당에서 사실 새누리당에 너무 끌려갈 것이 아니라 거기 5일에 표결을 하든 2일에 표결을 하든 사실상 그게 부결이 된다면 사실 새누리당은 엄청난 정치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박근혜 정권의 부역자이기도 했지만 그 국민들의 200만 국민이 촛불을 들고 일어났고 이제 더 큰 국민들의 여론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한 채로 이제 정치적인 계산만 한다면 사실은 국민의당도 그 책임을 벗어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한 말씀 드려야 네, 되겠는데 네. 정말 하루도 대통령으로서 인정하고 싶지 않는 국민들의 심정 100%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오늘이라도 탄핵을 해야 된다는 심정을 이해를 하지만 당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 국민의 분노에만 편성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목적은 탄핵을 가결시켜서 끌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국민의당이 마치 새누리와 무슨 연합해서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탄핵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거기에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지 거기하고 무슨 도목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지켜보시고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마지막을 탄핵으로 장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대통령이 꼼수이든 퇴진과 하야를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온 데는 시민사회단체나 정치권의 노력도 있겠지만 그 중심에는 역시 국민적 저항 아니겠습니까? 국민적 요구와 저항이 전국뿐만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정말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이세우 대표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광화문에 100만이 모이고요. 네. 도내에서도 전주, 익산, 군산 할 것 없이 지금 지역별로 이런 퇴진 요구가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네, 우리 국민, 특별히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참 위대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먼저 이 자리에 비롯해서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도민들께 드립니다. 몇백 명에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몇천 명으로 늘어나더니 그리고 그러던 지난주에는 이제 10,000명을 또 넘어서고 이렇게 쭉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광화문에서도 100만이 이렇게 또 넘게 모이고 전체가 한 200만 여기 모이게 됐는데 또 아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우려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모이게 되면은 네. 폭력이 발생되거나 그다음에 불상사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인들이 지금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평화롭게 연행자 한 명 없이 모든 행사들이 잘 맞춰가고 있고 더더욱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면요. 흔적들이 남을 텐데 끝나고 나면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모두 자발적으로 나서서 쓰레기들을 좀 걷어주시고 그리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또 조치를 해주시고 다양하게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지금 민주주의 역사를 좀 새롭게 좀 써가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또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고 있고 또 이런 마음들을 잘 모아서 정말로 이제 새 시대를 우리가 또 만들어 가야 되겠구나 하는 다짐들을 해보게 됩니다. 네. 황세현 전주교대 총학생회장 나와 계신데요. 지난달에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전주교대에서 몇 명이었습니까? 저희 11월 3일 날 550여 명의 학우들이 이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굉장히 숫자가 늘어났다고요? 네, 원래는 이제 그날 수업이 있었는데 수업을 빼고 이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시가행진 후 집회가 있을 예정이어서 당초 한 400여 명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것보다 많은 인원수인 550여 명의 학우들이 참여를 해주었습니다. 예, 동맹유업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강의실을 이렇게 비우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까? 우선 2014년 4월 16일에 이런 방송이 나왔습니다.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라는 방송만 나왔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 가만히 있던 아이들은 우리의 형이자 누나이자 동생이자 친구들이었습니다. 대학생이 이런 사회 문제에서 한 번도 교실 밖으로 나오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4.19 때도 6월 항쟁 때도
우리 학생들은 항상 거리로 나와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학생의 본분인 공부를 뒤로 하고 교실과 강의실이 아닌 거리로 나온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 이유처럼 박근혜 퇴진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예. 모습을 보여주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내기 위해서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용호 의원님, 광화문 집회에 지금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바람이 불면 촛불이 꺼질 것이라는 얘기도 한때는 있었는데요. 참여해 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바람이 분다고 해서 꺼지지 않을 것 같고요. 예. 오로지 촛불을 끌 수 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조건 없는 퇴진입니다. 예. 그건 뭐 민심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번도 촛불 집회에 참여를 해보니까 정말로 순수한 우리 이 국민들, 특히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아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고등학생, 심지어 유모차 몰고 나온 우리 이 아주머니들, 이런 분들이 많아서 이번에 지금 국민의 민심은 여느 때하고 또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보수, 아주 극우 보수 쪽에서 일부에서 뭐 바람 불면 촛불 꺼진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민심을 더 선동하고 자극하는 것이고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호성 교수님. 네. 요즘 벌어지고 있는 촛불 집회 네.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예전에 집회나 네. 사회운동하고는 네,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촛불 집회를 보면서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고 그만큼 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됐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지내면서 네. 우리 사회가 곳곳에서 역주행을 했습니다. 네. 민주주의는 후퇴했고 정경유착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고 공무원들의 영혼 없는 공무원들 부패 심해서 심지어는 김영란 법까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언론이 제 역할을 해주지 못해 하고 또 제대로 언론인 하고 있으면 찍어서 뽑아내는 이런 작업들, 국가의 부패 지수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국가 경쟁력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민들이 이제는 안 되겠다. 뭔가 이 상황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대통령을 뽑았는데 이런 어떤 반성적인 성찰이라고 할까요? 그런 의미가 좀 여기에 들어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87년도하고에 비교했을 때 요즘 어린애들, 학생들 이런 가족 단위의 촛불 집회 참여자가 많은데요. 이런 것들 보면 뭔가 자녀들에게도 이제 부끄럽지 않는 세상을 좀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들 이런 것들이 같이 분출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촛불 집회 의미 좀 추가로 더 얘기하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모에 있어서 이번에는 가히 근현대사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87년 항쟁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그 규모를 넘어섰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또 비폭력 평화 집회고 말씀하셨듯이 가족 단위 집회 참가자들도 많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한국 사회 전반의 어떤 변화를 촉구하고 억눌렸던 이런 감정의 표출, 불평등과 불공정한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이 이렇게 표출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잠시 저희가 준비한 화면 보시고 계속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전주공장 조합원 4천여 명이 일손을 놓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현대차 전주공장이 정치적인 이유로 파업에 나선 건 지난 97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입니다. 박근혜 가짜 정권은 헌법을 농단했다. 너희들은 대한민국 헌법 1조를 유린했다. 대한민국은 비선실세 재벌공화국이었다. 빗속에서도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박근혜 정권 퇴진을 외치며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의 3차 담화 이후 정권 퇴진 요구는 더 강경해졌습니다. 현 정권이 1% 재벌과 부적절한 거래를 해왔다며 정권이 추진해온 모든 노동정책을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비정규직 양상 및 노동자를 저임금으로 내보는 법을 지금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노총 전 조합원은 국민과 함께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소속 전주 시내버스도 오후부터 회차 투쟁에 나서며 전체 시내버스의 3분의 1인 140여 대가 운행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퇴진 총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은 도내에서만 17,000여 명에 이릅니다.
각계의 지지와 동참도 잇따랐습니다. 농민들은 트랙터를 몰고 거리로 나왔고 상인들도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이른바 시민 불복종 행동에 나섰습니다. 정치인이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국민이 이제 정치를 위해 존재하는 소모품에 불과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작은 힘이나마 민주노총은 전국 상황에 따라 추가 파업이나 무기한 총파업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세우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도내에서도 지금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각계에서요. 또 집회도 매주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참석자 수도 전혀 줄지 않고 있죠. 네. 어떤 상황이고요. 또 앞으로 퇴진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아마 집회도 하실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번 사태의 본질은 그냥 네. 박근혜 개인의 치부에 이렇게 달려 있다고는 저희들 생각하지 않고요. 네. 다양한 이제 과제들을 저희들한테 지금 던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 정치 경제 체제의 네. 변화들을 또 요청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누가 이렇게 지금 전국을 좀 어지럽게 했는가, 재벌 이야기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재벌 총수들의 공범력의 가담 여부도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언론도 지금 자유롭지 못한 것이 지금 사실이고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검찰과 또 경찰들 어떤 공권력 사용이 과연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사용되어 왔는가? 시민들이 지금 박근혜 퇴진을 이렇게 주장함과 동시에 지금 던져진 이런 많은 문제들도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힘을 모아 나가려고 하는데요. 이제 저희들 이렇게 특검과 국정조사 이런 일에도 이제 이번 주부터는 이제 본격화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네.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들 결코 소홀됨이 없이 잘 가고 있는가, 또 저희들이 못 가고 있을 때는 비판도 하지만 잘 가고 있을 때는 또 격려를 좀 하고 또 응원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국회 쪽에서는 국회 나름대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지원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시민들과 함께 계속해서 고민하는 것들을 또 계속 모아 나갈 거, 이런 일들을 계속 좀 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호성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네. 일반 가족들, 네. 일반 시민들 참여가 네. 두드러진다, 네, 네. 의미 있다 이런 분석하셨는데요. 네, 네. 실제로 보면은 현수막,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붙이는 아파트도 늘고 있고요. 그렇죠. 또 개인 가정집에서도 퇴진 요구하는 문건을 붙이기도 합니다. 상가들. 촛불 집회 현장에 가보면 집회 현장에 또 전기나 음료수 이런 것들을 후원하는 주변 상가들도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일단 이제 우리 호남 쪽에서 본다면 예. 우리가 그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차별받고 그래서 분노심이 좀 더 강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 LH공사 같은 경우도 사실 빼앗기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이순신 장군께서는 양무 호남 시무국가에서 호남이 없었으면 국가도 없다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가 어려울 때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국가가 어려울 때 임진왜란 때는 의병을 일으키거나 또는 무슨 동학농민혁명을 일으켜서 사회를 좀 바로잡아 보려고 이런 노력들을 많이 했고, 또 일제강점기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우리 지역이 수탈도 아주 심하게 받았고, 네. 특히나 박정희 대통령 이후로 우리가 호남 차별이 좀 심화됐는데요. 이런 심화된 울분들이 지금 막 폭발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단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촛불을 들기도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자기 집 앞에 프랑카드를 붙인다랄지 서로 격려를 한다랄지, 또 시위를 못하는 분들은 그분들에게 어떤 격려 메시지도 보내고 또 시위 현장의 주변에서 차를 주신다랄지 이런 한 마음으로 지금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용호 의원님께서도 87년을 실제 겪으셨고요. 예. 예. 그 이번 촛불 집회 계속 나가고 계시는데 어떤 의미를 발견하셨습니까? 87년도에 저는 그 언론사 예. 사회부 기자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가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르는데요. 그 당시는 신군부, 전두환의 신군부가 그 대통령 선거를 당시에 체육관 선거를 했습니다. 간선으로. 그래서 어떻게든지 대통령을 직접 국민들이 뽑고자 하는 직선제 쟁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에 비하면 그때만 해도 길거리에서 돌 던지고 또 체류탄으로 맞서고 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번에는 그 어렵게 쟁취한 대통령제라고 하는 대통령이 그 주변과 이 권력을 사유해서 이익을 취하는 이런 것이어서 참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당시 30년 전과 달리 우리 전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또 평화롭게 이 시위하는 걸 보면서 이번 촛불 민심이 정말로 이런 계기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세우 대표님. 그 이번 촛불 집회 과정에서 전북 도민들이 또 이렇게 선도적으로 한 측면이 있습니다. 버스 경적 시위나 이런 측면도 있고요. 어떤 시위가 있었고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그 전국의 주목을 받았던 집회들이 전북에서 여러 건이 지금 이렇게 일어났는데요. 그 버스 기사들이 이제 운행 중에 피켓을 그 차에다가 비치한다든가 그리고 또 경적을 울린다든가 또 울분에 또 못 참던 우리 임실 군민이 직접 그 검찰청에 찾아가서 포크레인으로 그 건물을 또 부딪히는 일들 그리고 또 군산에 사시는 둥구리 교주라고 다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분은 그 검찰에 가서 그 개똥이라 그러죠. 개똥을 갖다가 또 그 사료들을 좀 뿌려내고 이런 일들이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또 그 밖에 지금 생활 공간에서 이제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느껴서 뭐 아파트에서 그 이렇게 독서 동아리 모임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각종 뭐 차 모임들을 우리가 앞으로 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모임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지금 나눠지고 우리 16개 시군에 촛불이 안 타오르는 그런 지역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모두가 지금 타오르고 있고 곳곳에서 지금 열기들이 계속 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이번 그 토요일 오늘 이제 그 박근혜 그 대통령 담화 이후 첫 번째 그 열리는 첫 주말 집회거든요. 그래서 그 이 촛불 집회가 전국 향배에 큰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해서요. 지금 만전을 좀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들이 지금도 곳곳에서 꼭 이번에는 참가하겠다. 그렇게 해서 좀 참석 의사를 많이들 좀 밝혀주고 계신데 대단히 좀 중요한 그런 주말 집회가 될 것 같아서 많은 그 참여를 또 이렇게 그 저희들 기대하고 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촛불 집회 내용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앞으로의 시국 전망과 남은 과제들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 의원님, 저희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시국이 정말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 탄핵 일정 국민의당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고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지금 어제 그 여야가 아니죠. 야 3당이 9일 날 탄핵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9일 날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탄핵안이 통과가 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조건 없이 즉시 국정에서 손을 떼고 그리고 뭐 3월이든 2월이든지 본인이 사퇴를 하겠다. 준비되는 대로 이런 일정을 밝히지 않는 한 적어도 이번 주말 촛불 집회는 더 타오를 것이고 또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국회의원들도 아마 이 국민들의 분노의 민심을 받들어서 9일 있을 탄핵에는 아마 동참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이세우 대표님. 네. 9일 표결로 이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민들과 전북 시국회의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당장의 하야, 당장의 퇴진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9일 탄핵을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지켜볼 예정이시고 또 향후 투쟁 전망은 일정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3당이 좀 늦게나마 이렇게 합의를 한 것은 좀 다행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국회에서 하고 있는 그 노력에 저희들도 응원과 또 지지를 좀 보내는 거고요. 또 그런 그 거대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잘 반영돼서 이루어져 가는 일이 이렇게 실현이 된다고 하면은 뭐 기꺼이 저희들도 좀 박수를 치는데 또 그것이 허틀어지거나 또 좀 잘 안 될 때는 저희들 뭐 도저히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광장의 촛불뿐만 아니라 이제 그 생활 공간에서도 시민 집적 행동들을 더 저희들은 폭넓게 이끌어갈 거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모여서 토론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계속 개최해 가고서 이 모든 일들이 이제 범국민 운동으로 자리를 잡아서 이제는 이제 새 역사를 만들고 쓰는데 저희들도 그 각고의 노력들을 좀 기울이겠습니다. 천호성 교수님, 앞으로 전국을 좀 전망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예. 지금 상황 굉장히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대통령은 계속해서 시간 벌기와 꼼수를 부릴 거로 생각이 되고요. 또 지금 비박계가 협조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들을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다시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을 찾는데 다시 나설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야 3당도 각 정당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지금 국민들은 굉장히 요구를 탄핵을 즉시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전국은 아마 불투명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외람되지만 좀 정치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국민의 질을 넘을 수가 없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을 하고 지금 촛불 집회를 계속 지속을 하면서요. 만약에 9일날 탄핵이 될 거로 생각을 하지만 예. 탄핵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들은 이제 국민으로서의 불복종 운동까지를 포함해서 예상하지 못하는 정말로 대혼란의 전국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용호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탄핵이 통과되리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만 예. 그래서 통과됐을 경우에도 조금 전에 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한두 달 내에 헌재에서 그 결론을 내주면 좋겠는데 네. 늘 민주적 절차라고 하는 것이 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구나 이번에 뇌물죄가 포함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어서 헌재에서 집중적으로 심리를 하다 보면 적어도 2달 이상, 아무리 빨라도 3달 정도는 걸린다고 하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2월 말까지는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예전에는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헌재에서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은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심리 횟수가 많아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헌재의 심리가 길어져서 그럴 경우에 국정의 공백이 좀 길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이전이라도 책임 총리를 좀 세워놓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반복을 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안 된 상태여서 9일날 뭐 탄핵이 된다면 이제 헌재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생각하기도 정말 쉽습니다만 만에 하나 탄핵이 안 될 경우가 있다면 네. 우리 야당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권에 오는 이 비난, 이 국민의 실망, 분노 이걸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 하는 상상하기 싫은 이런 정도의 엄청난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탄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다음 주가 정말 그 근대사의 격변의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토론은 마무리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듣고 토론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현 총학생회장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 많이 부족하지만 이렇게 예.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되게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고 사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사실 이제 정치적인 얘기를 식사자리나 술자리에서 요즘은 이제 당연시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총학생회장이다 보니까 과회장들과 이제 식사자리, 술자리에서 이야기를 할 때 박 대통령이 퇴진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힘들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만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주말마다 집회에 나가지 않았고 뭐 기자회견이나 아니면 동맹유업 준비를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생업을 뒤로하고 뭐 총파업을 하거나 아니면 가게문을 일찍 닫거나 아니면 주말마다 가족들과 이제 광화문으로 이제 관통로 사거리로 나오는 것이 즐거워서 나오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국민적인 뜻을 받들어서 이제 정치인들도 이제 정치적 계산은 그만두고 하루빨리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전호성 교수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추운 겨울날 우리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국민은 패닉 상태에 빠져 있고 국가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정을 농단한 사람들이 지금 문제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국가의 질서를 바로 세우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탄핵은 시작일 뿐입니다. 잡초와 암초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제거하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역사를 다시 써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을 이기는 대통령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위대합니다. 이번 일은 반드시 국민이 승리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이세우 대표님. 그 정치권이 있지 않았으면 하는 그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우리 광장의 분노와 또 국민적 요구를 비켜가거나 또 외면한다고 하면은 야당 역시도 엄중한 이 국민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분명히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이 박근혜의 거짓말과 속임수에 그 실망하고 분노한 또 우리 도민들 오늘 저녁 그 5시입니다. 5시에 모두 광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진정한 힘을 이번 기회에 꼭 다시 한번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용호 의원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토론을 하면서 국민의 분노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하는 것을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 3당이 9일 탄핵안을 처리하기로 한 만큼 그날 야권 공조가 흔들림 없이 지속돼서 탄핵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그 200만의 촛불 민심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한편으로 보면 오로지 박근혜 한 사람 끌어내리는 것이 끝인가 하는 부분도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우리나라가 정말 어렵게 만들어진 이 헌정 질서가 정말로 이 오염되는 것을 보면서 다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책임을 갖습니다. 그리고 정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촛불 민심을 빨리 수렴해서 수습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욱더 민심을 수렴해서 꼭 국민들이 원하는 결과를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국민적 요구와 그에 따라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국에 대해서 논의해봤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퇴진 요구는 날로 거세지고 있지만 대통령과 청와대는 귀를 닫고 있고 국정은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현 위기 상황과 시국에 대해 국민들의 문제의식과 대응은 결코 달라질 리 없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든 정부 여당이든 꼼수나 상황 모면식 대응으로는 촛불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시사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패널 여러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